그러면 현답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관광농업연구의 체험학습 농장 운영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며 최영덕 소장님께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 관광농업 연구회 회원분들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제가 밖에서 조금 있었는데 원래 일정에는 11시에 지금부터 토론회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보니까 20분 전에 토론 다 끝내신 것처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남양주 분들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시군 특성상 누구보다도 이런 체험 관광이나 농촌 관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시는 회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현안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부터 제가 오늘 지금 사회를 맡고 있지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정에 좀 전반적인 그 진행 책임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우리 회원분들 만나 뵙게 되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그 남양주시의 어떤 농업 관광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다 이렇게 저나 또 우리 그 농가 대표분들이 다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요. 저도 또 현장을 다니면서 마을과 농장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다니고 있지만은 오늘 그런 자리들 경험들을 좀 소중히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첫 번째 교육 일정하고 다르게 오늘 이제 앞에 시간에는 토론 형식이라고 해놨지만은 토론이라면 좀 무거운데요. 담소 나누듯이 또 여기가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제 뒤에 병풍 있는 자리에 제가 앉아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4대부 집안 아들이 아닌데 출세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뒤에서 향 맡을 때나 조금 맞는 자리인데 제가 미리 좀 앉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어쨌든 오늘 격이 없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또는 이제 일선에서 현장에서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우리 임 교수님이나 저도 좀 외람되지만 이쪽 방면의 일들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실질적인 궁금한 사항도 오늘 좀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껏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던 게 컨설팅을 한 농가도 있고요. 우리 회장님 농가도 제가 좀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체험 농장 몇 군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조한이 슬로시티로 돼 있죠? 예. 다른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조한이 슬로시티로 돼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작년에 조한 분들을 또 강의 내지는 교육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도 같은데, 어쨌든 남양주가 정말 수도권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딛고서 수도권에 체험과 그 다음에 여유를 주는 그런 허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그 대표 브랜드 이름이 뭐죠? 조안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 타고 오다 보면 이렇게 간판에 써 있는데 무슨 농이라고 써 있죠? 여유농. 예. 그 여유농의 여유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슬로우. 여유, 슬로우. 한가하다, 여유롭다 그 뜻인가요? 혹시 다르게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듣고는 아시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나요? 몰라요? 예. 자랑이 아닌데 크게 얘기하시네요. 예. 제가 우리 남양주에 유명한 인물 있죠? 자랑스러운 인물 관련되신 분들. 예? 다산 선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산을 다산 콜이라고 해서 먼저 쓰고 있는데 남양주가 주인인데 남의 거 허락도 안 받고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산 선생이 우리 실학정신을 마무리한 곳이 바로 남양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서 깊은 곳인데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전집. 목민심서 있고 여유당 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여유라는 말을 따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다산 선생이 쓰신 책인데, 그때 그 여유가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가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여유가 고양이 발걸음처럼 걷는 모양을 뜻하는 표현이랍니다. 발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여유롭다는 그 뜻인데요. 그만큼 백성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아마 다산 선생이 여유당 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여유라는 표현이 그렇듯이 남양주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힐링이나 느리다는 표현 자체가 조심스럽고 다시 한번 걸음을 찬찬히 걸어보자는 의미라고 봤을 때 아마 다산 선생의 뜻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누가 여유농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한가에서 짓는 농사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짓는 농사, 그런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우리 남양주가 성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좀 느리게 가고자 하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지역의 의미를 되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중심되는 발제 우리 임노 교수님 모시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초창기에 마을 개발에서 지금 전반적인 농촌 관광의 흐름은 농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 정부가 마을 중심 개발을 서둘렀고요. 2005년, 6년도부터 농장 중심으로 서서히 바꿔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농진청, 농업기센터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중심 부서인 농림부는 농장에 대해서 조금은 크게 발걸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섭섭하게 생각하시기 아니라 농진청보다는 뭐 제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농림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의 균형이 농장으로 그 전환될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선도적으로 준비하신 농가분들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열려 있다. 그 선두 자리를 우리 농진청에서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기술센터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농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뜻을 우리 임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농장에서 전문화된 농장으로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임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우리 박창수 팀장님께서 임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요. 제가 좀 미리 좀 알아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제 겸임 교수로 계시만 원래 언론학을 전공하신 언론학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체험마을 하면 산미라고 하시나요? 산미? 토고미, 구레미, 그 다음에 한드미 이렇게 산미를 꼽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선진마을로 꼽는데요. 그 화천의 토고미 마을을 초창기에 10여 년 전부터 관여해 주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그런 좀 이력을 갖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작년이죠. 남양주 슬로우푸드 국제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아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체험농장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생활 교육학계, 식생활의 중요성이 농장에 있다는 것들을 이제 간파하시고 거기에 회장 역할을 이제 몇 년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또 거기에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그 체험농장에서 전문농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현답 토론에 앞서서 발제를 해주실 우리 임노규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농사 짓는 거보다 뭔가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전문이나 체험을 이렇게 주도하시는 우리 농민들을 만나니까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새 농사 져서 저도 농업을 이렇게 생산성 같은 거 많이 분석해서 이렇게 주변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농사 져서 참 어렵죠. 농사만 짓고는. 또 오늘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인가 한중 FTA가 타결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관세 없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넘쳐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또 수도권이라고 하는 남양주의 특성을 봤을 때 이게 괜찮겠냐는 거예요. 평당 생산성이 땅값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금 우리 농업 활동을 해야 되는 특히 수도권 쪽 저도 광주 삽니다만은 광주 농업인들하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활동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 땅인 경우도 있고 또 임대해서 쓰시는 분도 많은데 평당 한 1,000원, 2,000원에 임대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렴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체험 농장에서 전문 농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전문 농장이 뭐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체험 농장은 뭐였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전문 농장의 한번 의미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농장은 흔히 관광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린 투어리즘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슬로우 프로그램, 뭐 슬로우 시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이게 도입을 여러분들 아다시피 농촌 관광이 우리나라도 꽤 됐죠. 시간적으로는. 근데 돈은 많이 벌었습니까? 예, 관광농업 하셔가지고. 예,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많이 썼죠. 근데 이제 몇몇 저쪽 그 일산 쪽에서 관광농업 초창기 하시던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땅값이 무진장 올라가지고 그때 대출을 받아서 이제 관광농업 규모를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수익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장 그 자체로는 그 수입이 높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수도권에 한정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관광농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부득이하게 우리가 썼죠. 왜냐면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이제 프랑스 쪽에서 원래 관광농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해석이 그쪽하고 약간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관광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명승지 다니고 뭐 이렇게 약간 노는 분위기가 강하죠. 레크레이션의 의미가 강한데 그쪽은 약간 그냥 휴식이나 휴양의 개념이 좀 또 있어요. 약간 표현이 이 투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어 있는데 뭐 둘 다 우리가 관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뉘앙스상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어적인 뉘앙스가 관광은 약간 좀 놀자는 쪽이고 프랑스에서 하는 그린 투어리즘의 투어라고 하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강해요. 뭐 별로 놀지는 않아요. 가면은 농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일주일 보내는 겁니다. 휴가 때. 뭐 산책이나 하고 뭐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뭐 마을에 제가 갔어도 프랑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뭐 기껏 한다는 게 저녁에 춤추는 정도예요. 포크 댄스 같은 거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뭐 그 정도 약간의 여흥이 있지 낮에는 그냥 뭐 산책하고 계속 농장에서 그냥 소일거리 하고 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관광 농업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의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관광이라고 우리가 농촌 마을에다 막 뭘 하니까 막 찜질방 만들고 어디는 펜션 만들고 막 굉장히 많이 그런 쪽에 예산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농촌이 저는 노는 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농촌이 무슨 여행 공간도 아니고 찜질방 도시에도 많잖아요. 그죠? 꼭 굳이 농촌까지 가서 뭐 찜질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농촌다운 맛을 우리가 상품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 도시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대중성을 확보한 아이템들을 농촌에 막 끌어들이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사례들이 일본의 나가노 쪽에 가면 아주 많습니다. 그거 비슷해요. 막 돈 줘가지고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막 펜션 같은 거 짓고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관리도 않고. 가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마을의 한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조심하자는 차원이고요. 남양주도 이제 여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농촌 관광이 가야 될 길, 농촌 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지녀야 될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아까 여유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뭐 이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단순히 체험이라고 하는 관광적 의미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상품으로 우리가 뭘 농촌에서 제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두 가지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교육농장이고 하나는 복지농장이라고 하는. 이 둘 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교육농장은 농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돼서 뭐 품질 인증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식생활 교육농장이라고 농림부에서 최근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체험농장이다 그 전에 농촌 테마마을이다 뭐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농촌 체험마을, 그다음에 교육농장,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농장,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죠? 말만 자꾸 바꾸는 듯한 인상을 줘서 저는 정말 내용적으로 좀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도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노력을 누가 해야 되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해줘야 된다, 아니면 전문가들이 뭘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다 같이 하면 좋죠. 근데 일단 답은 이 농장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농장이 우선입니다. 현장이 있어야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비하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공무원들의 전문성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성하고는 달라요. 이쪽 현장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 전문가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농림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농업의 현장에서 소비자를 대하고 생산하고 이런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디테일하게 공무원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선호해주는 프로그램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농림부에서도 아마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교육농장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교육농장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육농장은 뭡니까? 아니 좀 편하게, 제가 갑자기 좀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게 좀 솔직한 얘기가 돼야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고 그럴 것 같으세요. 교육농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농사를 그 사람, 우리가 내가 전문 농사를 지면 그 사람들은 그 농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 체험도 나머지 농사를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예, 도시의 어린이들이 그 찌든 그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 생활에서 이제 그 벗어나서 농촌에서 그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애들의 건강도 이제 찾아가고 이런 프로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 전문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교육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교사되기 4년제를 다 나와야 되고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인데 농업의 영역은 또 전문가잖아요. 그죠? 예, 둘 다 전문가죠. 교육과 농장을 합쳐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육농장의 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농장에서 교육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교육농장일 수도 있어요. 영어를 배워도 되고 뭐 농장에서 국악을 배우면 그게 교육농장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광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이 있고 좁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농장에는 그런 영어나 농장과 관련 없는 걸 가르쳐서는 안 되고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농업 환경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생태나 자연 프로그램들을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농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기에 이제 토구미마을 하고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뭐 협의 강의 다 들어갔어요. 토구미에서 지금도 여름방학 때는 국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한 달 내내. 전문적으로. 영어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농촌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관리나 이런 건 마을 단위에 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좁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내실화가 필요한데, 뭐 하겠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농장을 좁게 해석하는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뭘 알려줘야 되느냐. 뭘. 농사를 알려줘야 된다? 애들이 농사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애들 농사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농사였던 거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농사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를 먹여주고 뭐 이런 노력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식의 접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 먹는 거지.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점검이 돼야 돼요.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칠 거냐. 주스 만드는 법을 아이들한테 현대적으로 가르칠 의미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농촌에서 크게 교육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크게 한 4가지 나눠집니다. 가장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농업을 통해서 생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죠. 자연, 이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20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한 200년 정도 빼면은 다 농경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혁명 이후에 대부분의 이전의 역사는 인간이 농업과 함께 해온 역사로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방대한 역사적 시간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단순히 2세기 만에 지금 완전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일. 농업과 함께 왔던 우리 뭐 한민족도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발굴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가르쳐야 돼요. 이 남양주는 남양주만의 역사와 문화가 있고 사회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왜냐면 이건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애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배우는 것들을 교실에서만 배우지 말고 여기 나와서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해라라는 작업을 교육농장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걸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들을.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책하고 그림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다 되어요, 애들이. 지역사회도 배우고 지역의 역사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근데 다 눈으로 배우고 글로 배워요. 근데 몸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몸으로 배울 것도 우리나라는 편의상, 교육 편의상, 교육 여건상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걸 생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최근에는 생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 말로 해가지고 이거 되겠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이런 게 있어요. 강에서 사는 생물들, 논에서 사는 생물들, 들에서 봄에 피는 나물들, 뭐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다 이 그림으로 배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오면 너희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직접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잊어버리질 않아요. 애들이. 더 기억이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략되어 왔던 교육들을 이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시 교육적인 질들을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농장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들이 좀 더 좀 연구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정말 거기는 괜찮더라.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다 너무나 자세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의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더라. 이런 이제 그리고 내가 배운 것보다 더 실감나게 더 자세하게 농장에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도 있고 교사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잘 해보시고. 근데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양주 이렇게 50분들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매일 공부해야 돼요. 공유할 건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각자 개별적으로 노력할 건 또 노력하고. 근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해가지고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여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밀도 있게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을 저는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농장의 수요는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제대로 된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농장에서 가르쳐야 될 거 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혼자가 되면 이게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여하튼 간에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우면 농촌 농경사회에서는 직접 확인을 아이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 도시화되면서 아이들이 그걸 확인을 못하니까 우리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학습 공간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 이 복지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전문농장의 영역들이에요. 복지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금 우울합니다. 우울. 청소년 자살 1위, 노인 자살 1위, 그리고 국민 행복 지수 지금 몇 등이죠? OECD 꼴찌. 네, 뭐 꼴찌는 아니어도 꼴찌는 한 두 번째인가 그래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노인화, 그러니까 고령화라고 그러죠. 지금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변합니다. 우리 사회가. 근데 그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하죠? 계속 파고다공원 다니게 하고 그럴까요? 나이가 먹으면 3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뭐 동경대를 가느냐, 들어보신다. 하버드대를 가느냐, 하와이대를 가느냐. 이 셋 중에 하나 간다고 그래요. 아세요? 하와이대, 하버드대. 하버드대. 하버드대는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노인. 그래서 하루를 보내요. 하와이대는 하루 종일 와이프하고 예, 맞습니다. 하루 종일 와이프 꽁무니 따라요. 동경대. 동네 경로당. 그렇죠. 동네 경로당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저기 찌대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노인 대상 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촌에는 거꾸로 또 노인이지만 노령화돼 있죠 이미. 근데 사람이 없어요. 노인을 노인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거꾸로. 일본에서는 뭔 말이냐면 농촌에 젊은 애들 안 가니까 노령화돼 있고, 근데 노령화돼 있는 분들도 이제 죽으면 커뮤니티가 무너지니까 결국 도시에 또 노인들을 거기다가 옮겨놓는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농업회사 법인의 노인들을 마구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돈을 준다는 게 뭐냐면 노인을 고용하면 50%는 정부가 줄게. 노인 고용해라. 농촌에서. 도시에서 할 자리가 없어요. 요새 경비원도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것도 좋은 자리도 아닌데요. 예, 그 프로그램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본 얘기입니까? 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전 도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 프로그램인데 애들이든 이제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이 학교를 좀 가서 좀 불량스러운 폭행 사건 많고 뭐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6개월간 농촌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6개월 후에 완전히 다 변해 있어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들이. 농진청에서도 최근에 도입을 위해서 뭘 했냐면 교도소에 계신 분들을 원예 프로그램을 했어요. 식물을 재배하게 하고 정원을 같이 가꾸게 하고 그랬더니 분노나 좌절 뭐 내지는 우울 이런 굉장히 범죄에 연관된 인간의 심리작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우리가 이제 언제 도입하고 이걸 제도화하느냐라는 과제는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농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전문 병원,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센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요새 우리나라 아프면은 그 정신적으로 아프면 약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약 먹을 때만 이게 진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농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건복지부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그냥 우리가 별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농작업을 같이 하고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생명을 대하면서 치유되는 어떤 그 자연 치유의 DNA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미래 사회에 우리가 농장에서 해야 될 농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필요해야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 그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농장도 생존을 하고 그분들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혜택을 보겠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남양주 같은 엄청난 시장이 있죠. 이거 2천만이 이 주변에서 도시화로 산업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문제, 우리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부작용들이 몇 가지 중요하게 교육적인 차원, 복지적인 차원에서 농장이 그 기능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농림부에서 만약에 뭔가를 연구를 해서 이걸 할 사람 해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하세요.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우리 농가들이 먼저 대처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행정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교육농장, 우선 관광농장보다는 저는 교육농장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더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물론 레크레이션 의미에서 농장에서 어떤 그 여가 선용을 하고 즐거움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 함부르크의 농장에 가면 제가 본 거예요. 1년 한 벽판에 이제 사무실 벽판이 큰 1년 스케줄이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험농장 프로그램이 꽉 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뭐냐면 어디 유치원에서 온다는 거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1년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전문화돼서 거기에는 유치원 교사가 3명이나 고용이 있어요. 직원으로. 물론 큰 농장이긴 합니다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유치원 10개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농장이 하루도 쉴 없이 돌아갑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보통 한 1년에 서너 번을 와요. 농장에. 봄, 여름 이렇게 체험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 소득이 10억이면 교육을 해서 버는 돈이 8억이에요. 2억은 그냥 물론 농장이 또 있어요. 농사 이제 야채를 만들어서 시내에다 파니까. 그런 농업 생산이 한 20%, 교육 소득이 한 80% 됩니다. 함부르크에서 딱 1시간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대도시를 낀 농장들은 그렇게 생존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파리 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장점이 많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업 생산, FTA에서 농업 생산에만 물론 이제 저쪽 농업으로 전문적으로 대규모로 하시는 남도 쪽에서는 많이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전문 농장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내가 전문인으로서 그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 특히 이 대도시 권역에 농장을 두신 분들은 꿈을 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혼자 하기는 어렵으면 이 군대 면단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매주 동향을 체크하고 필요한 개발을 해야 되는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을 맞대고 그래서 남양주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농장이 됐든 복지농장이 됐든 전문농장 영역들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좀 노력을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남양주 농업인들을 다들 부러운 시선으로 외부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